현대의 자급자족 농사에는 우리가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어떤 리듬이 있는데 주로 그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트럭에 올라타 사료가게로 차를 몰고 가서 50파운드짜리 산란계 펠렛셋 사료 부대를 싣습니다. 생각만 해도 어깨에 그 무게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들을 집으로 실어 나르고 종이봉인을 뜯고 그 황금빛 갈색 가루를 사료통에 쏟아붓습니다. 닭들이 달려옵니다. 당신은 좋은 관리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순환은 반복됩니다. 당신은 매주 혹은 매달 수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자산 전체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춰서 이 거래의 본질을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닭들을 살리기 위해 100% 상업용 사료봉지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농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값비싼 수입 곡물을 그보다 약간 덜 비싼 달걀로 바꾸는 생물학적 기계를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료비, 시간, 사료 비용을 그 대가로 얻는 달걀의 칼로리 가치와 엄격하게 비교해보면 그 산출 계산은 좀처럼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품질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것들도 맞는 말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적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해 탐욕스럽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포식자로 설계된 동물인 닭을 산업제품의 소비자로 전락시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배운 그 모델이 독립이 아닌 감금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닭을 개처럼 취급하며 생존을 위해 하루에 2번 조제된 사료 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단백질 함량과 칼슘 보충제에 대해 걱정하고 완벽한 비율에 집착하면서도 닭이 농기구 사료 상점에 한 번도 들르지 않고도 수천 년 동안 번성했던 정글닭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가금류를 전적으로 사료가게에 묶어둘 때 당신은 가족의 식량 안보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망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 달걀은 더 비싸집니다. 트럭이 오지 않으면 닭들은 굶주립니다. 그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단지 위험을 외주화한 것일 뿐입니다. 저도 수년 동안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사료 부대를 샀고 사료통을 채웠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지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제 땅의 가장자리,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고 테라스에서도 벌레 소리가 들릴 정도로 웅성거리는 우거진 구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균된 펠렛에 돈을 쓰는 동안 자연은 바로 옆에서 수백만 칼로리의 고품질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공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닭을 먹이공급원으로 데려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음식을 닭에게 가져다 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음식의 순환을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닭들이 굶주리거나 매에게 잡혀 먹힐 잘 가꿔진 잔디밭에 방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혼돈의 풍요구역을 조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저분해 보이지만 새에게는 부패처럼 보이는 특정 유형의 정원입니다. 우리는 사료봉지와 양동이 모델에서 벗어나 성장과 부패의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료 소비자가 되는 것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자가 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약간의 야생성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자체적인 동력으로 가동됩니다.
여기서 목표는 식량을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닭을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위치로 되돌려 사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하게 하려면 당신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정원의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을 위해 먹이를 키우려 할 때 그것을 인간을 위한 채소밭처럼 취급합니다. 상추나 케일을 깔끔하게 줄 맞춰 심습니다. 그 사이에 잡초를 뽑고 잎을 손으로 수확해 닭장에 던져줍니다. 그것은 친절한 행동이지만 음식 시스템은 아닙니다. 노동 집약적입니다. 노력에 비해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상추 한 포기는 닭에게 그저 간식일 뿐입니다. 추운 밤에 닭을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50파운드짜리 곡물 자루의 밀도를 대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잊혀진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추출을 위한 정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팬트리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당신의 역할에 있습니다. 채소밭에서 당신은 수확자입니다. 당근을 뽑고 완두콩 껍질을 벗깁니다. 닭사료 정원에서 당신은 관리자입니다. 당신의 일은 매일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대신 닭을 먹여 살릴 생물학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햇빛과 흙으로 구동되는 칼로리 엔진을 구축하고 있으며 당신이 방출할 시간을 결정할 때까지 그 에너지를 씨앗과 곤충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틀은 당신이 어느 정도의 시각적 혼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산적인 사료 시스템은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지저분해 보입니다. 식물 사이에 매눅이 보인다면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빽빽하고 엉킨 덤불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름이 풍부한 무거운 씨앗과 상당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작물을 우선시합니다. 키가 크고 서리가 내린 후에도 오랫동안 곡물을 붙들고 있는 식물들 말입니다. 우리는 맛이나 부드러움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내구성과 칼로리 밀도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줄기와 비가 오자마자 썩지 않는 무거운 이삭을 원합니다. 잊혀진 고리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계절과의 관계를 바꾼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맞서 식물을 살리려고 싸우는 대신 당신은 성장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봄과 여름을 보내며 이 성장을 유도하고 캐노피가 닫히고 지표면 덮개가 두꺼워지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정원의 나머지 부분이 시들어가고 사료가게 가격이 슬금슬금 오를 때 당신은 그저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양동이를 나르지 않아도 됩니다. 곡물을 퍼담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들이 원래 태어난 목적대로 하게 두십시오. 긁고, 찢고, 수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닭들은 그들 종의 자연스러운 운동과 영양을 얻고 당신은 휴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닭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 자연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씨앗과 시간이 입력되고 자가 유지되는 가금류가 출력되는 폐쇄회로입니다. 드디어 봄이 오면 첫 번째 따뜻한 토요일에 나가서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참아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식탁에 첫 토마토를 올리기 위해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칼로리 저장 시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기가 필요합니다. 토양이 진정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헤비 피더들을 차갑고 젖은 진흙에 심으면 성장이 멈추고 잡초가 그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고르십시오. 셔츠 차림으로 편안하게 걸어나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토양이 따뜻해지면 캐노피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집의 뼈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키가 크고 줄기가 뻣뻣하며 눈이 쌓여도
그 높이 위로 무거운 씨앗을 지탱할 수 있는 작물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기둥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해바라기, 수수, 아마란수라는 세 가지 특정 작물에 의존합니다. 해바라기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검은 기름 해바라기 품종을 선호하는데 줄무늬비 품종보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외부 기온이 영하 12도일 때 닭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연료입니다. 이것들을 울타리를 따라 예쁜 줄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1피트 정도 간격을 두고 덩어리로 심습니다. 나중에 2% 된 빽빽한 천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압박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수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을 위해 단옥수수를 키우려 하지만 옥수수는 까다롭습니다. 물과 질소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보통 수확하기도 전에 너구리들이 먹어치웁니다. 수수는 다릅니다. 강인합니다. 가뭄을 비웃고 쓰러져서 썩어버리는 커다란 이삭 하나 대신 줄기 맨 꼭대기에 작은 단단한 씨앗다발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람에 잘 견딥니다. 그 다음은 아마란스입니다. 키워본 적이 없다면 선사시대 식물처럼 보일 것입니다. 수천 개의 작은 단백질 풍부한 알갱이로 가득 찬 거대하고 화려한 꽃차례를 피웁니다. 닭들은 이것에 열광합니다. 아마란스의 묘미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작물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한 야생 잡초라는 점입니다.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심거나 번갈아가며 심으십시오. 이것들이 솟아오르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태양으로부터 막대한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끌어와 씨앗머리에 가둡니다. 둘째, 이것이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데 아래쪽에 그늘진 미기후를 만듭니다. 당신의 새들을 위한 정글짐을 짓는 것입니다. 한여름이 되면 이 구역 너머를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초록색 벽을 올려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수직 구조가 전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공중에서 한 번, 땅에서 한 번, 공간을 두 번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캐노피가 햇빛을 포착하느라 바쁜 동안 지표면은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단백질을 생성해야 합니다. 키 큰 작물이 탄수화물, 즉 연료 탱크의 가솔린이라면 하층 식생은 고기와 근육입니다. 닭은 마른 곡물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콩 기반의 펠렛을 사지 않을 것이므로 벌레를 농사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벌레를 농사지으려면 흙을 덮고 있는 썩어가는 초록색 물질의 두껍고 촉촉한 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층을 위해 의도적인 식재와 허용된 야생성을 혼합하여 활용합니다. 저는 항상 통로나 키 큰 줄기 아래에 화이트 클로버를 심습니다. 그것은 질소 고정 식물로 위쪽의 해바라기에게 영양을 공급하지만 동시에 낮고 조밀하게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는 컴프리를 심습니다. 당신의 농장에 컴프리가 없다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식물들이 닿지 못하는 쉼토의 미네랄을 채굴하는 깊은 직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죽이기 어려우며 잎은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초가 자라게 둡니다. 흰 명아주, 비름, 민들레는 여기서 적이 아닙니다. 특히 흰 명아주는 재배된 시금치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여름 동안 당신의 일은 완전히 바뀝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잡초 뽑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패를 관리합니다. 하층 식생이 무른 높이까지 자라거나 주요 줄기를 위협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베어버립니다. 이것이 베어서 덮기 방식입니다. 낫이나 긴 칼
혹은 그저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 초록색 성작물을 베어 넘깁니다. 뿌리를 뽑지 않습니다. 마당 반대편의 퇴비더미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정원에 쓰레기 더미를 만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 그 부패하는 잎사귀 매트를 들어 올려 보십시오. 마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멀칭을 분해하기 위해 지표면으로 올라온 쥐며느리, 딱정벌레, 지렁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백질 엔진입니다. 초록색 거름을 베어서 덮어줌으로써 토양을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해 물을 아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밀도 단백질의 번식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6월, 7월, 8월 내내 사실상 지렁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리듬입니다. 캐노피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하층 식생을 베어주십시오. 잎을 떨어뜨릴 때마다 내년을 위한 비옥함을 저축하고 이번 겨울을 위한 뷔페를 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팬트리 바닥을 겹겹이 쌓고 있습니다. 초록색 물질은 검은 흙으로 분해됩니다. 위쪽의 씨앗은 열기 속에 익어가고 전체 시스템은 방출을 기다리는 스프링처럼 팽팽해집니다. 당신은 아직 닭장에 아무것도 나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압력이 쌓이도록 내버려둘 뿐입니다. 늦가을 어느 시점이 되면 정원은 끔찍해 보일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갈색으로 변해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수수잎은 바삭바삭해져 바람에 바스락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란스는 마른 해골처럼 보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원사에게 이것은 방치된 신호입니다. 그들은 눈이 내리기 전에 치워야 할 지저분한 것으로 봅니다.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가위와 갈퀴를 들고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그 갈색의 바스락거리는 난장판이 당신의 은행 계좌이며 이제 막 지급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봄부터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수확 바구니를 잡지 마십시오. 그저 울타리로 걸어가 문을 열어주십시오. 무리가 자신들이 팬트리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역동성은 즉시 변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쪼아먹는 것이 아니라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낮은 해바라기 머리에서 씨앗을 떼어내기 위해 점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수줄기를 타고 내려와 곡물에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름 내내 구축한 깊은 부패 멀칭층을 긁어대며 흙 속에서 겨울을 나려 하는 딱정벌레와 벌레들을 사냥할 것입니다. 그것은 광란의 활동이며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 즉 고칼로리 오일 씨앗과 고단백 곤충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내부 화로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장판을 만들 것입니다. 씨앗을 사방에 흩뿌릴 것입니다. 이삭을 진흙 속에 떨어뜨리고 짓밟을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반쯤 먹다 남은 줄기를 흙에 남겨둘 것입니다. 당신의 본능은 음식을 잃고 수확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 낭비가 사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먹이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기입니다. 닭의 발에 의해 젖은 가을 진흙 속으로 짓밟히는 모든 씨앗은 내년 봄을 위해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자연은 줄을 맞춰 심지 않으며 씨앗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교란을 이용합니다. 새들이 정원을 망치게 둠으로써 당신은 야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물의 80%를 먹지만 자신도 모르게 나머지 20%를 멀칭층 깊숙이 심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방금 묻은 씨앗 바로 위에 고질소 비료인 분변을 배설하여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몇 주 동안 또는 눈이 너무 깊게 쌓일 때까지 닭들을 그곳에 둡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닫습니다. 줄기들은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씨앗들은 서리 아래에서 휴면하며 준비를 마칩니다. 당신은 경운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위해 씨앗 한 봉지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스템은 이미 충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적으로 길을 비켜주었고 고리가 스스로 닫히게 했습니다. 여기서의 진짜 수학은 수수나 해바라기 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독을 끊었다는 고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공공 서비스, 그리고 식량 생산까지 모든 것을 월간 계획에 의존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로지 사료 펠렛 봉지에만 의존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가금류의 생존권을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등을 켜두기 위해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며 체크카드 결제 없이도 동물을 먹여 살리는 조직화된 혼돈의 구역을 볼 때 당신은 임대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그 시스템을 소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독립의 한 조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밤에 잠드는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도로가 얼어붙어 마을에 갈 수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깊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른 주의 가뭄 때문에 다음 달 곡물 가격이 20% 뛰어도 가족 예산에 타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완충지대를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농장을 취약한 적기 공급, 재고 시스템에서 회복력 있고 재생적인 시스템으로 옮겼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배달 트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절을 기다립니다. 이제 당장 내일 가서 땅 전체를 갈아엎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채소밭을 뜯어내거나 첫 해에 100% 자급자족을 달성하려고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번아웃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목표는 방향성입니다. 침대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닭장 구석의 10접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한 봉지를 심고 클로버 씨앗을 좀 뿌려두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새들이 줄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십시오.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베어서 덮기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차이를 만들기 위해 그들을 전적으로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존도를 10% 줄이는 것은 승리입니다. 50%까지 가는 것은 혁명이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것은 느린 과정이며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결국 고리는 닫히고 당신은 더 이상 그저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켜줄 순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뒷마당에 숨겨진 야생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사회가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적인 자립의 힘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미래를 심기 시작하세요. 자급자족 농가 지혜의 다음 보물 상자가 곧 여기서 열릴 것입니다.